그렇게 먹으면 맛있냐? 그럼 맛있지. 어떻게 하면 안 부서지는 선에서 비스킷을 충분히 적실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도와줄게. 물리현상을 통해서 말이야. 물리현상? 커피 속에 비스킷을 넣으면 커피가 비스킷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모세관 현상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모세관 현상이란 무엇일까요? 모세관 현상이란 액체 속에 폭이 좁고 긴 관을 넣었을 때 관 내부의 액체 표면이 외부의 표면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은 액체의 움직력과 관과 액체 사이의 부착력에 의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커피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 비스킷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비스킷의 중심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비스킷은 부서지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오래 적실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이제부터 알려줘. 비스킷을 오래 적시려면 먼저 모세관 현상에서 시간에 따른 유체의 부피에 대한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 공식과 관련된 인물이 바로 푸아제유인데요. 모세관 현상에 대한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1840년에 푸아제유가 발표한 푸아제유의 법칙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푸아제유의 법칙이란 관을 흐르는 정성 유체의 유량에 관한 법칙으로 이 법칙에서 우리는 유체의 부피 V는 관의 반지름 R의 4제곱과 모세관 압력에 비례하고 길이 L과 유체 정성도 N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유체의 정성도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식이지만 여기서 V는 파이 R제곱 L과 0 라플라스식을 활용해서 접촉각 세타는 0일 때 모세관 압력을 대입한 후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면 적분 상수가 남는 식이 되지만 T는 0일 때 유체가 움직인 거리 L은 0이므로 대입하면 적분 상수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워시번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저희는 유체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유체가 이동한 거리 L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과 지름 또는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렇다면 저희는 유체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에 대하여 두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스킷의 중심까지를 거리라고 정해봅시다. 비스킷이 이렇게 일정한 면적을 채울 때 부서진다고 하면 비스킷 A는 양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반만 채워도 부서지지만 비스킷 B는 끝까지 올라가야 하므로 비스킷 A와 비교했을 때 거리가 2배가 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수직으로 비스킷을 넣을 때 56초가 나오는 반면 수평으로 비스킷을 넣었을 때 220초가 나오고 각각의 값은 거리의 제곱, 즉 4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스킷의 단면적을 워시번의 식에서 파이 R 제곱, 즉 넓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비스킷을 반 자른다면 단면적은 2분의 1이 되고 반지름은 루트 2분의 1, 즉 1.4분의 1이 됩니다. 비스킷의 반지름에 따라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비스킷 C와 비스킷 D에서 비스킷 C는 비스킷 D의 단면적의 2배입니다. 실험 결과 커피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C가 D의 1.4분의 1배였습니다. 비스킷을 커피 속에 충분히 적시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스킷 A와 B 실험에서 저희는 비스킷 속에서 커피가 움직이는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비스킷을 수평으로 적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비스킷 C와 D 실험에서 저희는 비스킷의 단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면적이 좁은 비스킷을 사용하거나 혹은 비스킷의 단면적을 2등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비스킷을 커피에 오래 적셔서 맛있게 먹으려면 비스킷을 커피에 수평으로 넣거나 비스킷의 단면적을 줄이면 된다는 말이지. 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모세관 현상을 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모세관 현상으로는 수건이 물을 빨아들이는 현상, 식물에 있는 물관으로 물이 올라가는 현상, 붓에 물감이 스며드는 현상 등이 있습니다. 결국 커피를 비스킷에 오래 적셔서 맛있게 먹으려면 커피를 비스킷에
결국 비스킷을 커피에 적셔.